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월드컵 축제, 북중미 월드컵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중동의 어떤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스위스에서 한다 안 한다, 대표단이 간다 안 간다, 엄청 시끄럽죠. 벤스 부통령과 중동 특사들이 스위스로 날아갔다 아니면 안 간다 했다. 이란 대표 역시도 간다 안 간다, 계속 잡음이 많아요. 그런 와중에 또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경고성 발언도 반복해서 나오고, 이 부분이 계속 뭔가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진행이 될 것인지, 뭔가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흐름 대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믿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대혼란, 혼돈의 시기가 있었나 싶을 만큼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정치라는 게 오락가락해요. 미 연준의 어떤 캐비닛이 행보도 종잡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에서 또 이란과 이 협상 MOU 이 내용을 두고 반발이 심하고, 일종의 패전국 위치에서 협상을 했나 싶을 만큼 앞뒤가 좀 안 맞는 이런 부분도 많고, 이란 내부에서도 호르무즈 60일 동안 개방을 한다, 이후는 통행세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그러면 60일 이후는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정신을 끝없이 흔들어 놓는 어떤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돈들의 쏠림이 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국장은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극단적인 쏠림, 대부분 종목 8, 90%가 빠져도 이 두 종목이 플러스 나면 지수는, 코스피는 오르는 이런 시국. 한때는 코스피 9,000이 빠르냐, 아니면 코스닥 900대로 떨어지는 게 빠르냐, 이런 약간 웃지 못할 어떤 루머, 아니면 조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실화되었어요. 코스피가 9,000 돌파할 때 코스닥은 900대로 내려앉았다.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치 흐름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조건 사면 돈 번다, 이런 잘못된 흐름, 이런 흐름들은 역대 어떤 장에서도 수시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쏠림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닌데, 근데 어느 시기나 그 시기에 내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때가 항상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여름을 겪고 오지만 매년 여름만 되면 100년 만에 최대 무더위다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소처럼 지금 정시도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쏠림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쏠림이 발생을 해도요, 돈의 성격을 봐야 되거든요. 돈의 성격.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집단 광기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막지도 못해요. 언제가 정점인지, 언제부터 무너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너지는지,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 어떤 버블이 발생되고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정확한 맥점, 정점은 아무도 몰라요.
또 무너지는 것 역시도 그 당시에는 체감을 못해요. 이게 단순 조정인지,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지, 아니면 이게 무너지는, 버블이 꺼지는 시발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이 어렵고 무서운 거예요. 버블이라는 것은, 집단 광기라는 것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예전에, 그죠? 예전에 어떤 코스닥 열풍이 불 때요. 그때도 보면 지금하고 좀 유사해요. 근데 그때는 코스닥이라는 어떤 집단 체면 같은 거. 그때는요, 어마어마했어요. 보통 주식을 하다 보면요, 그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 흐름과, 그죠?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 극과 극을 달려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느끼는, 그죠? 북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세대들의 어떤 불안감, 완전히 틀리겠죠.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죠? 최근 들어서는, 가장 가까운 사태를 보면 어떤 계엄령이란 것도 그 시대를 살아왔던, 계엄을 경험했던 세대가 느끼는 공포, 불안감이랑 그냥 뭐 영화에서 뭐 스쳐 지나가듯이 본 세대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그죠? 이 IT 버블, 그러니까 IT 버블이라고 하지만 우리 때는 그때가, 코스닥 열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테란노의 어떤 신화라 해야 되나? 그때는요, 인터넷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소위 인터넷 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한다, 문구 하나만 추가해도 초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컴퓨터 주변 기기만 만들어도 인터넷 관련주다 해서 맨날 며칠 상한가를 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때 또, 세롬이죠, 세롬. 다음 세롬 두 개가 초급등하는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쩔 때는요, 코스닥이 초급등하는 그런 식이네. 집단 체면 같은 거죠. 코스피는 아무도 안 봤어요. 무조건 코스닥 아무 종목, 특히 IT 관련,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 아무거나 사놔도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동시효과가 한 4시쯤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마감 효과. 그러니까 막판에 동시효과에 4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때도 3시 반이었나? 3시였나? 지금, 뭐, 변전사가 많다 보니까 아리송한데, 그 당시는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3시 20분에 동시호가 주문을 넣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호가 단위가 아니고 약간 깜깜이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동시호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장난질도 심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3시 20분 동시호가 들어가면 그 마감 호가가 전산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예요. 막판에 얼마나 많은 돈이 몰리는지.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그 종목의 최종 호가는 전산 시스템 오류, 마비,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녁 한 6시 이래 되어야 최종 마감 호가가 나오는 시기. 그지 막 어떤 복권 끓는 느낌이었어요. 즉석 복권 끓는 느낌. 3시 20분에 동시호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당구장에 모여서 당구를 한 게임 막 치고 막 시간이 지나서 한 6시 이후에 확인해보면 최종 호가가 나오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전기, 전자 사두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시기. 그리고 그 당시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컴퓨터, 어떤 키보드, 약간 그 정도로
뭐, 그런 어떤 회사였어요. 이름이 가산전자. 그죠? 대구 그 위쪽 가산처럼 가산전자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 종목이 그죠? 한 60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정도로 한 60배 먹어도 그냥 뭐 그 정도는 뭐 보통 먹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테란노를 지배했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버블이 꺼지고 다 망했다는 거죠. 주식 많이 발행하고 유상증자 끝없이 해서 주식 장사를 잘한 기업들은 테란노에 건물도 세우고 떼돈을 벌고, 정도를 갔던 기업들은 쫄딱 망하고, 특히 코스피는 완전히 찬밥이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완전 작전주의 어떤 시장 아니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죠. 요즘 주식을 보고 있으면요, 그 당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요, IT 버블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때는 어떤 그 바이오 열풍. 그래서 많은 그죠, 이 종목들이 바이오 한다고 사업 목적에 추가만 하면 무조건 상한가였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 바이오 역시도 90% 이상이 다 망했어요. 버블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지금은 현재는 어때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5위권, 그 정도 종목이 오르면 전체 시장이 왜곡되는 그런 식이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개인들이 무조건, 그죠? 한때는 서학개미들이, 그죠? 미국 주식 사면 무조건 돈 번다. 비트코인 사면 무조건 돈 번다. 코인 하면 무조건 돈 번다. 항상 그 이후에 후유증은 엄청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좋은 가격에 사야지. 그죠? 좋은 가격에 사야지 나쁜 가격, 비싼 가격에 사면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 그죠? 언제나 그래요. 그 당시에 어떤 언론, 이런 것들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이익, 끝없이 올 것 같은 이익. 그죠? 계속 간다. 계속 오른다. 야, 앞으로 300조 버는데, 400조 버는데. 진짜 벌주, 안 벌주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어때요? 가장 나쁜 거는요, 어떤 시대든지 버블 신호, 붕괴 신호, 가장 확실한 신호는요, 대중들의 광기예요. 지금 대중이 광기가 어때요? 광기인가요? 아니면 정도인가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얼마 버는데 이거는 투자야. 무슨 광기. 그죠?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정권가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쏠림. 엄마, 우리는 삼성전자가 왜 없어? 엄마, 우리는 왜 하이닉스가 없을까? 그죠? 분위기를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이 나라 정시, 정권가들의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사람들, 그죠? 가스라이팅,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 돈 벌어. 그죠? 그런 어떤 못된 관행 문화. 미국은 이런 게 거진 없다고 봐야죠. 왜? 미국은 개인들의 주식 직접 참여 비율이 거진 없어요. 야, 주식은 그 전문 펀드 매니저들한테 맡겨서 하는 거지. 개인들이 한다는 거 위험해. 결국 망해. 이런 인식. 또 미국은 실제 그렇죠. 상장 폐지 규정이 엄청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망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자. 이런 시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특히,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투자. 근데 어때요? 그건 당연한 거야. 없는 사람들이 신분 상승,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 같은 거 하는 게 레버리지 투자야.
말이 고상하고 좋아서 레버리지 투자죠. 이거를, 그죠? 우리말로 풀이하면 비투죠, 비투. 빚내서, 영끌, 빚걸. 인생 뭐 있냐? 한 방 질러보는 거야. 성공하면 떼돈 버는 거야. 이런 못된 도박 문화. 경마장이 들어서면요, 경마장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전부 시간에 비례해서 빚더미 앉아요. 대부분 망해요. 처음에 경마장이 들었을 때는 지역, 그 지역의 상권, 그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발달되고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거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부 빚더미 앉죠. 도박장이 들어서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렇죠? 자기 통제를 못하는 거죠. 돈을 잃은 사람이 95%인데 그 돈을 잃은 사람 95%는 아무도 거론 안 해요. 전부 시시시시 하죠. 돈을 번 5명만 집중 조명을 해서 너도 벌 수 있어. 그죠? 그런 걸 뭐다? 포모 현상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계속 랠리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흐름, 이게 과연 정당한가요? 돈의 성격은, 그죠? 돈의 성격은 어때요? 지금 그죠?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쭉 봤을 때 코스피가 지금 신용이 거의 29조예요. 29조. 이게 작은가요? 29조. 익숙해져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폭탄이 되는지, 재앙이 되는지, 그걸 경험하지 못한, 그죠? 세대들은 몰라요. 전쟁의 공포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과거의 흐름을 쭉 경험하다 보니까 신용이 급증을 하면 그때부터는 무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이니까. 항상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역사는 비슷해요. 처음에는 무리지어서 가요. 그죠? 반도체가 가고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 버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협력업체들이 같이 올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외인들은 다 팔고 나가요. 그런데 전문가는 뭐래요? 오르니까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그냥 파는 거야. 한국이 나쁜 게 아니야. 걔네들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야. 그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하는 그 돈들은 다시 돌아와. 그죠? 첫사랑은 돌아와. 그런 한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코스닥이 지금 신용이 한 8조 9천억, 한 9조 정도 돼요. 코스피가 한 29조 신용, 코스닥이 한 9조 신용, 극단적으로 딱 드러나죠. 코스닥이 완전 찬밥, 천이 무너지고 900대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도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코스피는 29조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걸 또 뜯어보면요,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죠? 삼성전자 신용이 지금 한 4조 7천억 정도 돼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하이닉스가 4조 한 3천억 정도 돼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몰라요.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몰라요. 왜? 아무도 안 보고 관심도 없고 체감을 못 해요. 삼성전자 뭐 시가총액 1인데 뭐 4조 정도 신용이 있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언론은, 정권가는 그렇게 유도를 해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쭉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 돈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외인, 기관, 뭐 연기금, 개인? 누가 샀을까요? 12월 30일,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신용이 한 1조 6천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을 보면 4조 7천억. 대략적으로 해도 3조가 넘게 신용이 늘었어요. 그 개인들이 신용으로
신용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사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다단계처럼. 오르면 오를수록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신용으로 사고 걔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신용이 한 8천억 있었어요. 근데 지금 4조 3천억이에요. 3조 5천억대가 늘었어요. 결론 나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계속 우상향 하는 거 그걸 누가 사준다? 결국은 개인이 신용으로 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1위인데 절대 안 망해. 그죠? 그게 가능해요? 신용이란 건, 미수라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로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내가 은행에 대출 받아서 왕창 해가지고 로또를 다 사. 매주 다 사.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누군가는 1등이 나오겠죠. 그 1등 나온 사람만 집중 조명해. 와, 이 사람 신용. 그죠? 은행에서 대출 받고 해서 전재산 몰빵해가지고 로또 1등 걸렸다. 인생 역전. 막 광고를 때리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잃어요. 그래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조 2천억 깡통 계좌가 나오는 거예요. 깡통 계좌 하니까 그죠? 아무 감정이 없죠. 느낌이 없죠. 그게 집단 체면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코스피 9천 시대에 한 달에 1조 2천억 깡통 계좌가 나왔다. 그 말은 뭐죠? 그 개인들이, 수많은 개인들이 파산을 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서 슬롯머신 밤새 돌려서 100명 중에 5명은 돈을 따가서 한우하고 나머지 95명은 한강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모르겠죠. 감정이 없어요. 집단 체면, 이게 얼마나 무섭냐. 그죠? 레밍 현상과 같은 거예요. 레밍 현상. 그죠? 한 번씩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러죠. 지 같은 거. 지처럼 생긴. 그죠? 얘들이 막 한 마리가 앞을 뛰면 2마리, 4마리, 6마리. 나중에는 수십만 마리가 확 뛰어가죠. 그러다가 뛰다 보면 길이 없어. 그럼 앞에 절벽이 있어.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계속 죽는 거야. 근데 뒤따라오는 어떤 덜지라고 합시다. 덜지들은 앞이 절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 그러니까 왜 뛰어? 하니까 앞에가 뛰니까. 그냥 같이 아무 이유 없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항상 정시에 버블이 생기고 집단 체면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레밍 현상. 근데 이런 건 말을 안 해요. 왜? 집단 체면에서 깨면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할까봐. 그러면 내 월급, 내 성과금은 그거 누가 줘? 그러니까 시시시시 하는 거예요. 그죠? 신용 반대 매매. 이거요. 이거는 어느 누군가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장난삼아, 취미삼아 그냥 해봤어요. 그냥 해본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모르는 거예요. 신용이요. 신용 반대 매매. 그거는 뭐죠? 신용 반대 매매. 파산 선고가 아니라 너는 이제 영혼이야. 제로야. 너는 이 사회에서 격리당하는 거야. 사형 선고가 똑같은 거예요. 1월 달에 한 2천억대. 2월 달에 뭐 한 2천억, 한 중반? 1월, 2월 하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쳐 날뛰니까 3월 달부터 신용 반대 매매가 한 5천억대 늘었어요. 1월 달에 2천억, 2월 달에 2천억, 3월 달에 갑자기 5천억, 4월 달에 7천억, 5월 달에 1조 2천억. 급증하죠.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군사가 그죠? 1월 달에 2,000명 사망해서 2월 달에 2,000명 사망해서 3월 달에 5,000명 그죠? 4월 달에 7,000명 5월 달에 그죠? 12,000명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개인들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런 데이터, 이런 통계, 이런 수치 대중들은 관심 없어요. 왜? 깡통 매매, 그죠? 깡통 계좌, 내가 파산할 거다, 망할 거다 생각하는 도박쟁이는 한 명도 없어요. 나는 틀려. 나는 달라. 그러면서 다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요, 도박장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뭐죠? 많은 종목들이 사상 최저가로 곤두박질 치고 꼬라박고 있죠. 이익하고 상관없어요. 기업 가치하고 상관없어요. 계속 내려앉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몰라요. 저도. 과거를 모르는데, 아니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그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보셨죠? 그 당시 그 시대를 살고 왔으니까 답을 다 아는 거예요. 과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역시도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자기가 살아왔던, 그죠? 부분은, 경험한 부분은 알고 있어요. 아마 이래 된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성공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요, 망하는, 버블이 꺼지는 이 단계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다음에도 그래 된다고 장담은 못 해요. 그죠? 모르니까. 근데 과거는 그래요. 이 현상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버블이 꺼지는 정점을 잡아내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 그게 어떻느냐? 지금요, 이야기했죠? 레버리지 투자, 신용 미수 풀로 때리고 깡통이 급증하고, 우리만 모르지, 개인 투자가만 모르지, 기관들은 다 알아요. 왜? 자기네들 돈이니까. 사채업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 싶으면 안 빌려줘요. 왜? 내 돈 떼일까봐. 하물며 이 정권가는, 금융가는 더 심하겠죠. 디지털로 모든 신용정보가 다 공유되는 세상인데 바로 알아요. 아, 얘는 위험신호, 얘는 안 되겠어, 얘는 돈 빌려주지 마,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정권가도 야, 레버리지 좋은 거야, 너희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 돈 빌려줄게, 야, 신용미수, 인생에 저런 찬스야, 기회야, 부추기다가 얘네들이, 정권가가 지켜보는 거예요. 아, 이제 위험수위다, 여기에서 조금 잘못하면 내가 돈을 떼일 수도 있겠다. 통제를 들어가요. 그 통제를 하는 방법이 뭐죠? 첫째는 걔네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와야 되겠죠. 돈을 갖고 오는 방법은, 그죠? 부모한테 돈을, 그죠? 용돈 받아서 한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도박에 미치면 이제는 용돈 갖고는 간에 기별 다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 장난 삼아서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10만 원을 만 원씩 읽다 보니까 이제 한 2, 3만 원 남았어. 2만 원 갖고 100% 수익 내봐야 4만 원. 그래도 60%를 잃었어. 그럼 이거를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10만 원으로 돈을 잃고 2만 원 남았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10만 원 더 넣는 거야. 그리고 다 배팅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을 더 집어넣고 작은 수익으로 본전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10만 원 잃은 사람이 10만 원 더 갖고 와서 20만 원 되고, 20만 원이 40만 원, 40만 원이 80만 원, 80만 원이 160만 원. 계속 늘는 거예요. 늘다 보면 내가 월급 타서 돈 모아둔 것을 다 잃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전 생각은 나고, 그죠? 지금까지는 운이 없었어. 내가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야. 나는 운이 없었던 거야. 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서 따따블 먹었다잖아. 나는 운이 없었어. 그래서 그 운이 이제는 올 거야 믿고 돈을 빌리는 거죠. 어디 갔어? 은행에서. 무엇으로? 대출도 받고, 대출 받다 안 되면 제일 편한 거 있죠. 마이너스 통장. 일종의 거진요. 과거나
그죠? 과거의 모든 통계치를 보면 거진 인간 지표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그죠? 마법의 통장이죠. 근데 시중의 은행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귀신같이 알아요. 처음에는 저축, 그죠? 저축 통장에서 본인 돈을 빼가요. 은행에 적금 들어놨고, 그죠? 매달 30만씩 적금 들어서 3년 후에는 1,000만 원이 모이겠지? 이 1,000만 원으로 종잣돈을 만들어서 내가 또 미래를 꿈꾸고,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삶을 살다가 한 달에 3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1,000만 원, 어이구, 이래가지고 언제 돈 벌어?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용 몰빵 찍어서 누구는 일주일 만에 1,000만 원 벌었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다 빼요. 저축은행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중 은행들이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죠?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시중 은행에서 금융 상품, 뭐 1년짜리, 뭐, 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율을 조금씩 올려줘요. 그죠? 그리고 쭉 지켜보면 마이너스 통장, 본인들의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죠? 주택담보대출이다 뭐다 막 하겠죠? 지금 현재 시중 5대 은행, 우리나라 시중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한 42조 9천억 정도 된답니다. 42조 9천억. 얘가 어느 정도 수치야? 42조 9천억 하니까 이게 많은 거야, 작은 거야? 감도 안 와요. 근데 차트를 쭉 보니까 거진 한 3년 6개월, 그죠? 4년 정도를 펼쳐놨고 보니까 가장 높은 수치예요. 지금 마이너스 통장 기준이 가장 높아. 신고가 뚫는다는 이야기예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중은행들이 와, 이러다가 우리가 돈을 떼일 것 같아. 돈을 떼일 것 같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요?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을 막아버려. 그죠?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돈을 잃었어. 주식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잃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전도 찾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통장을 막아버렸어. 신용담보대출도 더 이상 안 빌려준대. 그럼 어떻게 해요? 미쳐버리고 한장하고 팔짝 쓰겠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다? 어차피 돈 다 잃은 거,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남은 거 언제 본전을 찾아? 인생 뭐 있나? 신용 미수를 그때는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방 승부. 그 돈들이 인생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더 이상 돈도 못 구해오고 대출도 못 받고 마지막으로 성부수 던지는 거. 물론 그네들한테는 성부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죠? 그 실제는 그게 자살 행위인데, 근데 그걸 몰라요. 그 당시에 미쳐 있을 때는. 물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일찍이 한 30년 전에 경험을 했죠. 그래서 주식쟁이가 어떻게 망했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떤 코스로 죽어가는지 다 알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냥 인간 마루타, 뭐 생체 실험, 제가 먼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쳐다보는 거죠. 1월 달에 신용 반대매매 2천억, 2월 달에 2천억 중반, 3월 달에 5천억 중반, 4월 달에 7천억, 5월 달에 1조 2천억. 점점, 그죠?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이분은 뭐다? 이판사판이에요. 돈은 못 구해오고, 지금까지 돈 잃은 게 억울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질러보고, 그죠? 그런 심리. 그게 도박쟁이에요. 100만 원을 들고 갔어. 100만 원을 들고 갔어. 슬롯머신 돌렸는데 돈 다 잃었어. 한 10만 원 남아서. 이거로 밥 사 먹고, 그죠? 사우나 가서 씻고 집에 가야지. 이제 새 사람 돼야지. 이런 도박장이 없어요. 마지막 10만 원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돼. 아쉽지만 돈이 없으니까 구경하다가 결국 밖으로 나와. 배도 고파. 집에 갈 차비도 없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길거리 앉아서 구걸하는 거죠. 차비라도 벌고 집에 가려고. 근데 차비가 뭐였어? 그거 갖고 집에 갈까요? 안 가요. 뭐예요? 한 번 더 땡기러 가는 거예요. 그게 도박적인 심리예요. 그래서 신용반대매매 수치만 봐도 대충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점, 버블이 터지기 직전 누가 가장 잘할까요? 그죠? 사채업자가 제일 잘 알아. 꽁지가 제일 잘 알아. 그죠? 도박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 야, 쟤 개털이야. 조만간에 쟤 돈 없어. 야, 쟤가 재산이나 뭐나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없으면 더 이상 돈 빌려주지 마. 그래 되겠죠? 그러면 정권가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위탁 증거금이라는 것을 변경을 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자, 오세요 손님들. 원하시면 얼마든지 돈을 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행운을 테스트 해보세요. 막 빌려줘. 그걸 뭐다? 위탁 증거금이라고 부르죠. 이 위탁 증거금은 등급이 있어요. 막 나눠져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버블 신호야. 조만간에 터질 것 같아. 위험 신호야 하면 이 위탁 증거금을 조금씩 올려요. 증거금률을 그죠? 10%, 20%, 30%, 30%, 40%, 한 3, 40%만 유지해도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근데 여기에서 위험 신호가 막 발생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위탁 증거금을 100%로 올려버려요. 신용미수를 더 이상 못 쓰게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돈을 다 잃었는데 신용미수를 못 쓰게 막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신용 반대 매매 뚫어맞는 거죠. 내 종목이 한가 가는 거예요. 누가? 정권가가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위탁 증거금 100% 종목 또는 그죠? 보통 F군이 하죠. 우리 그죠? 시험을 쳤는데 F 맞았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탁 증거금 100% 또는 F군 종목들은 신규 융자 및 만기 연장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거절해요. 막아버리는 거죠. 이 종목이 찌끔찌끔 떨어져서 한가도 한 번 안 맞았어. 근데 계속 떨어져. 근데 만기 연장해 주세요. 신용 연장해 주세요. 안 돼요. 막았어요. 그래서 돈을 갚아야 돼요. 고객님, 사랑하는 고객님, 내일 오전까지 추가 담보, 그죠? 고상하게 마진콜 입금 안 하시면요, 한가로 주문 나가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많은 종목, 그죠? 부실 종목이 F군 되고, 부실 종목이 만기 연장 제한되고, 부실 종목이 신규 융자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급등한 종목들. 정권사가 판단한다. 이거는 버블이야. 위험해. 언제 터질 줄 몰라. 하면 막아버려요. 그 종목만 지켜보고 있어도 어느 정도 답이 나요. 지금요, F군 종목들이 소위, 그죠? 시가총액 한 50위권 안에서 노는 종목군들이 급증을 해요. F군 종목으로. 신규 융자 차단 종목으로. 만기 연장 제한 종목으로.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부실 기업도 아니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5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늘고 있다는 건 뭐죠? 돈줄이 막혀. 돈줄이 막힌다는 건 뭐죠? 개인한테 신용, 담보, 이런 것들 더 이상 돈을 대출을 안 빌려줘. 그러면 뭐예요? 수급이 끊기는 거죠. 주식은 나쁘다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적이 부실하다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끊기는 거 보고 팔면 되지. 그렇죠. 이론이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제부터 폭락해요? 수급이 끊기면. 사자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지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자는 누가 해준다? 개인들이 신용융자 돈 빌려서 해준다. 그죠? 그게 급증했다.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가 한 1조 6천억 그 정도 신용이 있었는데 지금 한 4조 7천억 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이닉스 작년 연말에 8천억대 신용이 있었는데
지금 4조 3천억이다. 답이 나왔죠? 이 돈으로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어. 그죠? 너무 과장됐나요? 저만의 착각일까요? 근데 정권가에서 더 이상 신용융자 돈을 안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급이 무너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요, 그 덕분에 집단 체면이라는 것은 그죠? 항상 후유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화작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화작용. 지금 코스피가 한 29조 정도 신용이 됐죠. 코스닥에 한 9조 조금 못되게 신용이 있어요. 이 신용이 정리가 돼요. 코스닥이 지금 왜 박살나요? 수급이 끊겨 있으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데 신용, 미수로 죽으라고 때려 놓은 사람들은 계속 있어. 시간이 흘러가니까 돈을 갚아야 돼.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팔리지도 않고 버티다 한가까지 뚫어맞는 거예요. 매물이 매물,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단계예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좋은 종목들이 이유도 없이, 물론 이유는 있죠. 뭐,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미수 때문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죠?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패닉. 그래서 파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손절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좋은 종목들이 계속 빠져. 그 결과가 코스닥 1000이 무너지고 900대에서 헤매고, 그죠? 계속 신저가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종목들이, 그죠? 똑같이 신저가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수급이 무너지고 코스닥을 아무도 안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계속 빠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신용이 급격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강제로. 악성 매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하다 보면 많은 우량 종목들이, 그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뒹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 미수는 다 정리됐어. 털렸어. 빠지고 정리가 되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악성 매물이 없어지니까. 그때가, 그죠? 어느 정도 정체기를 거친 다음에 급등을 해요. 왜 급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죠. 물론요, 개인이 아니고 소위 기관, 세력 이런 사람들이 매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띄우는 거죠. 언제? 뭐 7월 달에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거를 빌미로 띄울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띄운다? 그건 모르는 거죠. 네. 잠시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